6주차 논술 두 번째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단어의 뜻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어로고 뭐예요? 바로 이거죠. 고기나 수산물 따위를 걷어들이는 율령은 자, 형률과 법령을 아울러 이루는 말. 즉, 법률의 총칭이죠. 중흥, 쇠퇴하던 것을 다시 일으키다 라는 뜻이고요. 3번 보니까 서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문자 기록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해요? 선사시대. 그러면 문자 기록이 있던 시대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하죠. 4번 선사시대에는 인간이 사용했던 도구의 재료와 제적 방식에 따라 물건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요. 농경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는 바로 고조선. 그죠? 당군 왕금이 세운 그 고조선. 13번 고구려의 고국천왕은 가난한 백성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 아니고 6번으로 넘어야 되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흙을 빚어 구운 질그릇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토기라고 하죠. 흙으로 만든 그릇. 일부 지역에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왜 토기가 필요했을까요? 정착 생활하고 농경 생활하면서 그 가축, 그 걷어들인 곡식을 이제 불에 익히고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토기를 사용한 거죠. 일부 지역에서 뭐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생활, 목축은 뭐야? 가축을 기르는 일이 시작되면서 신석기인들은 뭘 시작했다? 정착생활을 시작했다. 아울러 수력과 어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7번 지금으로부터 이 국가가 뭔지 쓰래요. 4천여 년 전에 당군 왕검이라 불리는 지배자가 등장하여 요동지역과 대동강 일대에 흩어진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나라? 고조선 당군 왕검이 세운 나라. 그리고 청동기 문화 농경 발전을 바탕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넓어진 영토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 팔조법을 실시하였죠.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손사상이라고 그러죠. 칭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우리 민족 최초로 왕이 다스린 국가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8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고조선 사람들은 새도끼와 자기를 만들어 나무를 베고 농사 지을 땅을 넓혀갔다. 맞죠? 농경생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청동기인 고조선에서도 당연히 농사를 지었겠죠. 고조선 시대 수력과 어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수력과 어로 기술은 언제 발전해야 됩니까? 바로 구석기 시대에 수렵은 뭐예요? 활 같은 걸로 짐승을 잡는 것을 수렵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석기 시대부터 목축, 짐승을 길렀기 때문에 수렵도 하긴 했겠지만 그게 중점적인 일은 아닐 거예요. 어로는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일. 언제? 구석기 시대에 행했던 일이죠. 신석기부터는 정착 생활하고 목축 생활하면서 그것이 중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다음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 힘을 겨룰 정도로 힘이 강성했고요. 중국 사람들은 고조선을 중국 황제의 보루를 받는 제후의 나라라는 뜻의 조선 후의 나라라고 불렀대요. 그다음 9번 철기를 배경으로 성장한 여러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를 말하는 거죠. 삼한도 포함해서요. 부여는 5개의 세력이 연합하여 그죠?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죠. 이루어진 연맹왕국으로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그 아래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 사출도는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린 지역을
다스린 것을 사출두라고 하여 그러니까 맞는 것. 그 다음 고구려 역시 5개의 부로 이루어진 연맹왕국. 왜냐하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이 세운 국가였으므로 부여의 제도를 많이 따라 했죠. 그 다음 옥저와 동해 또한 왕이 다스리는 국가 체제였다. 노노. 이들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 체제로 편입되지 못하고 그 이전에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얘는 아니다. 사만의 소국들. 사만은 어디를 말해요? 마한, 진한, 변한을 통틀어서 삼한이라고 하죠.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부족을 다스리고 이들은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그 다음 10번을 봅시다. 다음 보기의 법조의 명칭과 관련 있는 국가 뭐겠어요?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를 통해서 사유재산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라. 여기를 통해서 계급사회였어.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법조는 팔조법이고요. 팔조법을 시행한 나라는 고조선임을 알 수 있네요. 고대 국가란 초기 국가에서 발전한 형태로 왕권이 강한 무슨적인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말한다. 그 다음 12번 고대 국가 성립의 특성. 고대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째는
이렇게
실제 족장들이 더 큰 권력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족장들이 더 큰 권력을 가졌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은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 영토를 넓히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1인 지배체제를 만들어갔다. 1인 지배체제가 바로 뭐예요? 중앙 집권 체제죠. 를 만들어 갔는데, 반대로 족장들은 그 힘을 잃고 왕 밑에 중앙의 귀족이란 이름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면서 관료화되었다는 것은 관료가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족장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배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왕이 만약 그런 족장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면 족장들은 언제 왕에게 대항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따라서 왕은 새로운 국가의 규칙인 율령을 널리 만들어 퍼뜨리고 또 신분제도를 마련해서 귀족에게도 민중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어. 그 이유는 뭐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나 지배층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가 힘들었어. 일반 민중까지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했어.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였어요. 특히 불교의 왕즉불 사상은 왕은 곧 부처다라는 거죠.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였고, 업이나 윤회에 대한 관념, 윤회가 뭐예요? 윤회,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은 귀족들의 특권을 정당화시켰다. 따라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를 수용했다. 사상적으로도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췄다. 자, 그러면 우리 논제가 뭐였어요?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교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도 일체감을 심어주고 왕즉불이라는 사상 아래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불교가 적합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불교는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나의 내용을 또 보고 요약을 해봅시다. 왕권이 강화되어 국왕의 실제 권력이 귀족을 압도할 수 있게 되자,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된 거죠. 국왕은 다른 귀족들을 초월하는 절대 권위를 확립하고자 했는데, 이때 삼국시대 왕들은 철학적이고도 논리적인 신관, 신에 대한 관념과 세계관의 바탕을 둔 종교인 불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삼국 왕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곧 왕은 곧 부처라, 아까 왕즉불이라는 정치 이념을 내세워서 자신들에게 다른 귀족과 구별되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권위가 있음을 내세우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요약해 볼 거는, 불교는 귀족과 다른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힘을 가진 것이 왕이라는 생각을 주입해서 권력을 유지하기에 적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문단도 한번 봅시다. 자, 왕실은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국왕을 부처와 동일시하였다. 계속 같은 거죠. 왕즉불 사상. 그리하여 23대 법흥왕 때부터는 28대 진덕여왕 때까지 왕면은 모두 불교에서 따오는 왕명을 따랐다. 왕명, 왕의 이름. 그래서 불교 왕명 시대라고 할 만한 독특한 시대를 연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의 진흥왕은 정치와 종교 양면의 주재자로 군림하였다. 진흥왕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도 불교의 진륜성왕 설화에서 이름을 따 금륜과 동륜이라고 지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통일하여 불법으로서 통치할 속세 이상적인 왕자 전륜 성왕을 진흥왕이 스스로 꿈꾸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진흥왕의 뒤를 이어 신라 불교를 더욱 발전시킨 왕이 바로 진평왕이었다.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이어진 거죠. 진평왕. 진흥왕의 손자인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을 따서 백정이라고, 왕비 이름도 석가모니 이름을 딴 그대로 따서 마야 부인이라고 하였다. 이 진평왕 때의 신라 왕실은 바로 인도 카빌라국의 석가 왕실 그대로 모방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의
영향을 미친 불교의 힘은 무엇이냐라고 요약하면 될까요?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명이나 왕비 혹은 왕세자의 이름까지도 불교식으로 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요약해서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장은 뭐예요? 중앙집권 국가의 불교는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게 주장이고, 그 근거는 위에 나온 그 가나다를 그저 요약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왕이 곧 부처라는 인식을 귀족과 민중에게 각인하면 왕권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이게 근거 1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이유가 되는 거죠. 주장 다음에 이유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도움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따라 귀족과 다른 절대적인 힘이 왕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민중에게도 불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한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왕명이나 왕비명, 왕세자의 이름까지 불교식으로 지어 왕권을 지속하고자 했다. 실제로 법흥왕이나 진흥왕, 마야 부인 등이 인도 석가 왕실의 이름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똑같지 않아도 내용이 맞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23번을 먼저 했네요. 그러면 22번을 지금 봅시다. 22번 논제가 뭐냐. 위글을 참고해 당군왕검의 이야기에 갖는 역사적, 현재적 의미를 쓰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당군왕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지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지문 가를 볼게요. 자, 단군왕검의 이야기는 우리 결의 첫 지배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결의 그 고조선이란 그죠? 국가의 지배자가 바로 단군왕검이니까요. 고조선을 세웠다는 단군왕검은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과 땅을 상징하는 곰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청동기 시대의 하늘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는 강한 세력, 천손사상, 하늘의 자손, 그죠? 이라는 강한 세력이 다른 무리들을 통합해 세운 나라가 고조선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가 문단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되겠죠. 단군 왕검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는 강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통합해서 만든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단, 제시문답. 자, 청동기 시대의 족장 여러 부족을 이끄는 사회가 등장하였는데 이들 중 강한 족장은 주변 부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는 단군이 주변 부족을 통합하면서 국가를 이루었다. 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이야기에 따르면 고조선은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이건 뭐야? 삼국유사의 기록이니까 얘도 이제 역사적 의미에서의 단군왕검의 해석이네요. 단군왕검에 대한 해석이에요.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단군 이야기는 이후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민족의 단결과 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 얘는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얘는 어떤 의미? 이 단군왕검의 현대적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네요. 현대적 의미는 뭐야? 이 단군왕검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도움이 돼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민족의식을 고취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문단을 봅시다.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강력한 군장이 등장하여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갔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는데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건국 신화가 전해져 와. 이거는 뭐죠? 역사적 의미죠.
우리가 지금 역사적 의미인지 현대적 의미인지 구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당군시라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해진 것으로 고조선이 청동의 문화를 가진 이주 집단과 농경 문화의 바탕을 둔 곰송배 부족이 결합하여 성장해 나갔다. 이건 뭐죠? 예,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당군왕검의 의미예요. 그 다음 무라.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우리가 물이라면 뭐뭐가 있고 나무라면 뭐뭐가 있대요.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당군이시다. 이거는 뭐죠? 우리가 물이고 나무라면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뭐다? 당군왕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군왕검은 우리의 시조이다. 이 나라의 한 아버님은 당군이시다. 이거는 이죠. 개천절 노래에 나와 있는 가사니까 현대적 의미가 되겠네요. 당군왕검에 대한 현대적 의미, 현대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이당 정인보 선생이 1950년 당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하는 노랫말을 만들어서 바로 이거죠. 개천절 노래. 개천절은 하늘이 처음 열리는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노래예요. 이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독립국가의 유구한 뿌리를 과시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위해 당군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현대적 의미.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뭐 있었어요? 당군왕검이 우리의 시조임을 강조하여서 자, 우리 민족, 즉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국가로서 오랜 뿌리가 있다. 그리고 주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현대적 의미고요. 또 하나,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 어디에 전한다? 상국유사에 전한다. 상국유사의 당군신화가 전한다. 이거는 뭐야? 역사적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의 단결과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쓰여. 그럼 얘는 현대적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첫 지배자가 하늘의 후손이고 그 하늘의 후손이 다른 무리들을 통합하여 세운 국가가 고조선이야. 이거는 역사적 의미, 그죠? 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이제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역사적 의미로 볼 때는 삼국유사 기록을 예로 들면 되죠. 가나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의미로 보면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단결하게 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하는 것으로 현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개천절 노래에서 보면 우리 시조인 당군왕검은 유구한 뿌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본다면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의미로 삼국유사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당군은 하늘의 자손으로서 다른 무리를 통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했다. 또한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현재적 의미로 해석할 때가 빠졌네요. 없어도 되지만 하나 넣읍시다. 볼 때라고 해도 되고 해석할 때라고도 해도 돼요. 당군 건국 이야기는 국가적 위기에 닥칠 때 단결할 수 있게 하며 민족의식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개천절 노래에서 보듯 우리 시조인 당군왕검 이야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이며 주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요와 비슷하게 요 의미만 담겨 있으면 맞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11주 논술 두 번째 파일 했고요. 다음 세 번째 파일에서 또 봅시다.